안녕하세요. 오늘은 1987년도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개봉했었던 영화 1987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교과서 281쪽이고요.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왜 일어났냐? 일단 먼저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이제 그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 이런 것들을 묵살하면서 간선제로 대통령 독재 정치하면서 너희들 헤쳐먹지 말고 직선제 개헌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민주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권인숙 양이라는 이제 그 운동권 여학생이 경찰로부터 이제 그 고문을 당하는데 성고문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 형사가 이제 그 막 성기를 막 비비고 이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었던 이제 민주화 운동이 더 일어나게 됐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이제 그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게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박종철이라는 이 서울대학교 학생이 이제 그 저기 경찰 형사들한테 이제 그 고문 물고문을 받다가 결국에는 과도한 고문으로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듣기 위해 가지고 책상을 탁 치니까 이 학생이 갑자기 하면서 쓰러져서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아니 건장한 학생이 어떻게 책상을 친다고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이때 민주화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 대대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제 그 지금 현재 헌법이 이제 그 옳다. 이제 그 요게 이제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될 거다라는 이런 조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행 헌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대통령 간선제를 뜻하는 거죠.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자, 한마디로 이제 자기네 신군부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자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확산되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억울한 학생이 또 희생되게 됩니다. 당시 연세대의 이제 그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뒤통수를 이제 맞으면서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더욱더 시위 분위기가 과열됐었고 그리고 1987년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이제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추모하는 분위기 속에서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국민들 대통령 직선제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에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그 꼬리를 내리게 되고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제 그 6.25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요구,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민주화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5년 담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은 5년 담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 상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담임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직선제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2쪽으로 넘어가서 민주주의의 진전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그 6.29 민주화 선언을 이룩했지만은 이때 당시 또 다른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를 결국에는 당선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야당 이제 그 후보로 김영삼, 김대중 표가 너무 갈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당선되게 되는데요. 노태우는 전두환의 그 아주 절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2 사태 때도 이제 그 전두환과 같이 주도했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이거 우리끼리 이제 싸우니까 안 된다. 이제 그 노태우가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가지고 결국에는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부가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소야대, 여당은 소수, 그다음에 또 야당은 대다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여당의 힘이 입지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때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됩니다. 이때 50 청문회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는데요. 이때 이제 그 청문회 당시 스타로 또 떠오른 게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이제 그 요 사람이 이제 그 전두환을 상대로 막 바른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보겠는데요.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먼저 실시했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됐었던 지방자치제가 조금 실시되는 한편 언론기본법을 폐지해가지고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게 됩니다. 언론기본법은 전두환 정부 때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 북쪽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주로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가지고 소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중국은 이때 이제 그 6.25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어가지고 참전했다가 전혀 우리와 그 이후 쭉 외교 관계가 없다가 노태우 정부 때 들어서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유럽의 공산주의 여러 국가들과 노태우 정부 때 처음 외교 관계를 맺어서 교류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노태우 정부 여당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여소야대 전국으로 조금 이제 그 힘이 드니까 집권 여당이 이제 그 다른 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민주자유당이라는 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태우 물러나고 나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그 3당 합당으로 원래는 야당이었다가 여당에 합류한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데요. 이 굵직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공직자 먼저 윤리법을 개정했는데요. 고위공무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위 공무원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을 못하게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는데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금융실명제. 그래서 은행에다가 뭐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뭐 할 때 실명으로 자기 실제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대포 통장이라고 하죠. 막 가짜 이름으로 뭐 아무개 해가지고 막 가짜 통장 개설해가지고 여기에 막 불법 세탁 자금 뭐 이제 그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탈세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통장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실명으로 개설하도록 이렇게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때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수원시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가지고 뽑죠. 그다음에 또 하나회를 해체하게 되는데 하나회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군 부대 내에 있는 일종의 사조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군 부대 내에서 이제 소수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사조직이었는데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군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해가지고 신군부 세력이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였습니다. 군 부대 내에 있는 산하회 사조직 여기에 이제 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군 부대 내에서 이런 하나회 같은 사조직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요거를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진행해가지고 12.12 사태 관련자 전두환과 노태우죠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처벌을 내리게 되고 사형 막 선고받고 하죠. 어쨌든 나중에는 풀려나긴 하는데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게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뭐 이제 그 대기업들이 막 문어발식으로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빌리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래가지고 달러를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권이 조금 이제 그 빼앗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경제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교과서로 넘어가서 281쪽에 여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여기 박종철 씨의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눈여겨 보시고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요건 이한열 열사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박종철 이한열 열사 나오면은 6월 민주항쟁이고 김주열 이제 그 나오면은 이거는 4.19 혁명이다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60 국민대회 선언문 요거를 보면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를 찾으시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선언 요걸 노태우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88년도 2월에 평화적인 정권 이양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가 당선된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